다음에는 우리 지사님 말씀 듣고 또 지사님 말씀에 또 이렇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게 손을 들어서 지사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뜻깊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전주완주 요새 통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하시는 분이든 저는 다 그 입장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내 존중한다. 서로 상대방을 입장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난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너 말 안 할 거야.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하고 싸울 것도 없고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가 나중에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존중하자. 특히 내가 찍은 입장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말로 토론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토론하고 그 다음에 투표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전주완주 이런 통합하면서 상대방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래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다만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 입장은 서로가 존중하되 다만 이것은 완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한 정보 위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 얘기만 듣거나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완주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입니까? 그 한 표를 행사할 때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것은 완주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제가 집으로 이거를 하나씩 다 제가 전국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제가 명예를 걸고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이거 집에서 한 번씩 보셨어요?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보낼 때는 찬성하시는 운동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운동 측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주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나눠주려면 전부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된 주장이나 허위 주장이 있으면 저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미리 상의를 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내드린 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에 계신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와서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혹여라도 도지사가 얘기하는 것이 완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을 내가 혹시 강요하지는 않는가. 내가 이분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라고 앞장서서
하지는 않는가. 제가 매일매일 집에 와서 반성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전 국민들이 손해라는 일을 제가 하라고 하면은 저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그동안 진행된 것이 완주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손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거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통합에 관한 투표가 11월 중에 있을 것 같아요. 행자부 장관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행자부 장관이 11월 달 안으로 반드시 투표를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투표를 만약에 해서 반대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완주가 저는 지금에 비해서 더 나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대로 있는 거니까. 예, 합쳐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더 나빠질 건 없지요. 그런데 그럼 통합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거냐?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완주 국민들이 점검을 해서, 아, 이거는 통합이 되면 진짜 좋아지겠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통합이 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이거는 지켜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저는 부결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이 통합이 되면 완주구 사람들 도대체 뭐가 좋아질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전주 2036년 하계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림픽은 전주시 도시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올림픽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전북올림픽이라고 쓰고 싶은데 안 돼요. 전주올림픽이라고만 쓰게 돼 있어요. 도시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주 설사 유치가 돼도 전주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이긴 다음에 스위스 로잔에 4월 8일 날 갔습니다. IOC 위원들 앞에서 전주를 소개했어요. 자, 전주 2030년 올림픽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주에 경기장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에 있는 육상 경기장 그대로 쓰고, 광주에 있는 수영 경기장 그대로 쓰고, 대전에 있는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치르고 난 경기장 그대로 쓰고, 그런 거 최대한 주변에 있는 거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무질한 거 전북에 있는 경기장들 활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없는 거는 33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은 경기장을 지어서 하겠습니다. 경기장을 최대한 적게 져야지 우리가 이익이 남으니까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전주가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서울에 비해서 도시 크기가 얼마입니까? 또 도강은 있습니까? 인구는 몇 명입니까? 전주의 특징은 뭡니까? 전주를 전혀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렸죠.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5분의 1입니다. 한 3분의 1, 3분의 1 크기, 전주시가. 그리고 뭐 쭉 얘기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전주를 좀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는 고민을 제가 이제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전주를 어떻게 IOC 위원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제가 전주 완주가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마침 만약에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금 전주시보다 통합이 되면 사이즈가 5배가 커지고 인구가 10만이 늘어나고 그 사이즈가 서울의 1.8배. 아, 그럼 이거는 서울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다. 우리가 서울보다 1.8배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처럼 복잡하게 안 살아요.
우리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쾌적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75만 가지고 그 넓은 면적에서 삽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나는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유치가 되면 통합이 안 되면 지금의 전주 사람들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전주시의 혜택을 볼 텐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지금 완주에 계신 분들도 전주가 가지게 될 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죠. 만약에 올림픽이 유치되면 전주가 전 세계에 최소한 60억 명한테 노출이 되거든요. 텔레비를.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전주가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전주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는데 만약에 통합이 되면 완주 사람들도 그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또 하나는 완주가 최근 10년 동안 기업 유치가 많이 되고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굉장히 도시가 우리나라 전북의 전체가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완주만 유일하게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기업 유치예요. 자, 그럼 기업 유치가 어떻게 해서 완주에 이게 기업 유치가 많이 되냐? 전주에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면 전주시장이 만약에 기업 유치 하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오기로 해요. 전주에 땅이 없어요. 줄 땅이. 그러면 완주로 가요. 완주로. 그러니까 전주시장이 기업 유치하는 거, 완주 군수님이 기업 유치하는 거,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완주가 사실상 도움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완주에 귀속이 돼요. 그런데 전주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기업 유치하면 그 기업이 되게 완주로 가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역량 100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반도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가 통합이 된다면 전주시장이 통합시장은 이게 같은 땅이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럼 다 공장이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다 완주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주 군민들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뛸 65만의 전주 시민을 응원군을 얻는 거다. 그리고 그 효과가 대부분 완주로 올 거다. 나는 제가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완주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해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경천, 운주 이런 쪽은 농촌이 많은데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주하고 통합이 되면 농촌이 찬밥이 되고 괄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충분히 걱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죠. 그렇지 않고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도심 위주로 완주도 뭐 예를 들어 봉동, 삼대, 이서, 용진 이런 쪽 위주로 가버리고 이쪽은 제대로 안 할 거 아니냐? 저는 그 걱정이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제가 완주군에서 열심히 통합운동 하시는 분들 여기 성동경기장에 와 계신데 제가 이 105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105번 제가 105번을 잠깐만 설명드리려고 해요.